본 강의는 무료로 제공됨에 따라 유튜브 한강 아카데미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강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지도사 바이블 1차 공통필수 2과목인 산업안전 일반 2014년 34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은 여러 번 개정되었죠. 따라서 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문제는 수정되었습니다. 1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 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한다. 맞는 설명이죠. 2번 사업주는 안전보건 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 평가에 활용해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청취 조사에 의한 방법 등을 사용해야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을 하게 한다. 틀린 설명이죠. 위험성의 추정은 법령 개정 전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성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산업안전 일반 과목에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침인데요. 산업안전지도사 바이블 공통필수 2 산업안전 일반 교재에는 이런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 1조부터 모든 조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들을 보시면 이 숫자들이 해당 연도에 출제된 연도와 번호를 나타내고요. 다양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 하고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지도사 2차와 3차에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실무에서도 중요하고요. 따라서 확실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먼저 1번 내용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여기에 총괄 관리하게 할 것이 7조 1항 1호에 나와 있죠. 이 외에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 조언하게 할 것,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시행할 것,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의 위험성 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참여에 대한 내용은 아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었죠. 이 외에도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 위험 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다음 35번입니다. 에드워드 아담스의 사고 연쇄 반응 이론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먼저 정답은 2번입니다. 작전적 에러는 관리자의 의사결정이 그릇되거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기 이론편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아담스의 사고 연쇄 반응 이론은 관리 구조, 작전적 에러, 전술적 에러, 사고, 상해, 손해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해당 구조는 아담스의 사고 연쇄 반응 이론뿐만 아니라 하인리히, 버드, 웨버, 자베타키스의 이론도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6번입니다. 신뢰도 함수는 평균 고장률이 0.01%시간인 지수 분포에 따르고 보존도 함수는 평균 수리율이 0.1%시간인 지수 분포에 따르는 기계가 있다. 이 기계의 가용도는 얼마인가? 단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일단 가용도를 계산할 때는 MTBF 더하기 MTTR분의 MTBF로 구합니다.
이 식을 외우고 있다면 그럼 MTBF와 MTTR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알면 되겠죠. MTBF는 람다 분의 1로 고장률 분의 1입니다. 따라서 0.01분의 1은 100시간, MTTR은 수리율 분의 1입니다. 따라서 0.1분의 1은 10시간이죠. 따라서 각각 100시간, 10시간을 넣어서 계산하면 정답은 0.91,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MTBF와 MTTR이 뭔가 모르실 수도 있죠. 이론편에 보시면 MTBF는 평균 고장 시간 간격을 나타내고 수리가 가능한 시스템의 고장 발생 시점부터 다음 고장 발생까지 평균 시간입니다. MTTR은 시스템의 고장 발생 시점으로부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평균 시간을 말합니다. 여기 식이 나와 있죠.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37번. 시스템의 설계 단계 중 인터페이스 설계에 해당하는 것은? 먼저 정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3번. 인간 기계 시스템의 계면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능력과 한계에 부합되도록 고려한다. 이게 인터페이스의 설계에 해당되는 거고요. 1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시스템의 목표와 성능에 대해 결정된 요구사항이 규격에 맞추어 시스템이 실행해야 할 기능을 정의하는 단계는 인터페이스 설계가 아니라 시스템 정의 단계죠. 설명에서 보면은 정의하는 단계로 되어 있죠. 2번, 시스템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단계로서 주요 인간공학적 활동은 기능 할당, 직무 분석, 작업 설계가 있다. 해당 내용은 3단계인 기본 설계 단계입니다. 4번, 수용 가능한 인간 성능을 도울 수 있는 자료 또는 보조물 등에 대한 계획을 하게 된다. 해당 내용은 5단계인 촉진물, 보조물, 편의수단 설계 단계죠. 5번, 개발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각 단계에 따르는 평가가 수행된다. 평가가 수행되는 것은 6단계인 시험 및 평가 단계입니다. 그러면 각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정도 출제됐고요. 1단계, 목표 및 성능 명세 결정. 제일 먼저 시스템의 목표와 요구되는 성능 명세를 결정하는 단계죠. 2단계는 그렇다면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의를 먼저 해야겠죠. 시스템 목표와 성능에 대해 결정된 요구사항의 규격에 맞추어 시스템이 실행해야 할 기능을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이 정의가 끝나고 나면 3단계 기본 설계가 들어가고요. 시스템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단계로서 주요 인간공학적 활동은 기능 할당, 직무 분석, 작업 설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인터페이스 설계는 4단계고요. 계면 설계라고도 표현합니다. 인간 기계 시스템의 계면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능력과 한계에 부합되도록 고려하는 단계고요. 5단계 촉진물, 보조물, 편의수단 설계 단계입니다. 수용 가능한 인간 성능을 도울 수 있는 자료 또는 보조물들에 대한 계획을 하게 되겠죠. 끝으로 6단계 시험 및 평가 단계에서는 개발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각 단계에 따르는 평가가 수행되는 단계입니다. 총 6단계로 구성되죠. 다음 38번 풀어보겠습니다. 안전보건 교육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원법은 어떤 기능이나 작업 과정을 학습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분명한 동작을 제시하는 교육 방법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도입법은 쌍방적 의사전달 방식에 의한 교육으로 적극성, 지도성, 협동성을 기르는 데 유효합니다. 3번, 강의법은 많은 인원의 수강자를 단기간의 교육 시간에 비교적 많은 교육 내용을 전수하기 위한 방법이죠. 4번, 사례연구법은 먼저 사례를 제시하고 문제가 되는 사실들과 그의 사무관계에 대해서 검토하며 대책을 토의하는 방식입니다. 5번, 방법법은 학습자가 이미 학습된 지식이나 기능을 교사의 지휘나 감독 아래 직접 연습하는 교육 방법이다. 아니죠. 해당 설명은 실험법입니다. 그렇다면 반복법이나 이런 다른 안전교육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 정도 출제됐고요. 5번에 나온 반복법은 이미 학습한 내용이나 기능을 반복해서 말하거나 실현하도록 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문제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의법 나왔었고요.
도입법 나왔었고 시범법 나왔었고요. 실현법은 아까 5번에 대한 설명이 실현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모의법은 실제의 장면이나 상태와 극히 유사한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그 속에서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반복법 설명드렸고요. 사례연구법 나왔었죠. 프로그램 학습법. 학습자가 프로그램 자료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성장과 향상 의욕을 고취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마지막 구안법은 학습자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실천적 교육 방법을 말합니다. 39번 풀겠습니다. FTA 실시 과정에서 미니멀 컷셋을 3개 구하였다. 탑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인가? 단, 각 부품이 고장날 확률은 0.1이고 미니멀 컷셋은 114, 135, 252다. 해당 내용은 계산 문제인데요.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 부품이 고장날 확률이 0.1로 동일하죠. 따라서 1, 4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0.1 곱하기 0.1, 그래서 0.01. 1, 3, 5가 일어날 확률은 0.1을 3번 곱하죠. 그래서 0.001입니다. 2, 5도 2번 일어나는 거죠. 연속 0.1 곱하기 0.1, 0.01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 3, 4, 5, 1, 2, 4, 5, 1, 2, 3, 5가 발생할 확률은 4번 연속이기 때문에 0.1을 4번 곱하면 0.0001이 되겠죠. 그리고 1, 2, 3, 4, 5가 발생할 확률은 5번 곱하면 0.0001이 됩니다. 따라서 탑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해당 문제에서 미니멀 컷셋이 일어날 확률 1, 4, 1, 3, 5, 2, 5가 발생할 확률을 더해주고요. 나머지 1, 3, 4, 5, 1, 2, 4, 5, 1, 3, 4, 5가 발생할 확률을 빼주시고요. 중복으로 받았기 때문에 1, 2, 3, 4, 5가 발생할 확률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더해주시면 정답은 0.02071, 4번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이런 교량수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호라든지 유사한 문제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40번. 청각적 표시 장치가 시각적 표시 장치보다 유리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먼저 정답 먼저 보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이고요. 화재 발생 등의 정보를 긴급히 알리고자 하는 경우, 저희가 소화전에서도 소리로 멀리까지 긴급히 알리죠. 맞는 말이고요. 니은, 움직이면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도 소리가 유리합니다. 시각적인 표시 장치를 했을 경우에 근로자가 못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고요. 청각적 표시 장치와 시각적 표시 장치 관련해서는 문제가 한 2번 정도 나왔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각 표시장치 장단점을 그리고 언제 사용하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디귿과 리을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 표시장치가 유리한 경우입니다. 41번. 인간고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단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으신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기억. 일반적으로 공학이 기술 기능적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인간공학은 시스템의 설계에 있어서 인간 요소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인간공학의 목표는 기능적 효과와 효율, 인간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고요. 인간공학의 접근 방법은 제품, 기구, 환경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능력, 한계, 특성, 행동에 관한 정보 등을 시스템 설계에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리을, 적절한 선발 과정과 훈련을 통해 사람을 작업에 맞추는 개념에서 시스템을 인간에게 적합하게 설계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죠. 유사한 내용은 한 번 더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인간공학에 대한 목적이나 내용,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산업안전지도사 바이블을 검색해 보세요. 감사합니다.